두 번째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제 공식 가르쳐 주는 반 아이도 걔 문제 풀 때마다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는 이제 경신하여 문제를 할 때 다 소수형을 쓰니까 이렇게 보면은 정말 미치겠냐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왜 여기서 넣으려는데 왜 2 곱하기 3이 8이야?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정말. 이 어려운 과정을 다 했는데 정말 숫자 뭐 곱하기 뭐고 이게 진짜 이게 그분이 오시나 봐요. 그거 할 때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실실거리고 웃으면 제가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떤 걸 잘못했나요? 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한테는 처방전은 없어요. 너는 그런 아이들은 뭐가 있냐면 쉬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집중력을 놔요. 이제 마지막 연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이 지금 어려운 단계를 했잖아. 해결의 실마리를 다 구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연산만 해서 답만 구하면 돼. 거기에서부터 이제 뭐가 긴장을 놔요. 문제를 하나를 완성하는 데는 끝까지 집중력을 쑥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걔한테는 항상 말한 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분명히 자연수 조건이라고 그랬는데 혼자 또 정수 조건이라서 더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다시 한번 읽어. 마지막 계산. 근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검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완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풀이 과정이 깔끔하게 완비가 돼야지 지가 연산을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부터 해서 이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습관적으로 문제 다시 읽어, 조건 다시 봐. 이제 그래서 걔는 제가 이렇게 채점을 하려고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동시반에서는 채점을 하거든요. 풀었을 때. 네,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이유도 선생님이 시험장에 내가 없다 그래도 내가 옆에서 채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는 그 긴장감을 계속 가져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 아이가 정말 어느 단계, 너무 정말 몽 곱하기, 지금 중학생 단계, 고등학교 단계인데 몽 곱하기 뭐 이런 실수라 그러면 문제를 푸는데 긴장감을 중간에 놔버려서 그런 거고. 그리고 아니면 그게 막 초반부터 막 이러한 연습이 너무 작다라 그러면 연산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이제 지금 초등학교, 고등학교 과정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지금 과정부터 다시 할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쓰는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의 대다수는요, 풀이 과정이 엉망입니다. 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풀이집 해설지를 보지 말아라. 보지 말까요? 뭘까요? 제가 아까 전에는 초중등 어머님들 대상으로 초등과정, 중등과정 하는 대상으로 이제 그 설명을 할 때는 초등학교, 혹시 그래도 여기 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초등학교 단계에서 이제 막 문제집을 시작하고 뭐하고 이제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보통 어머님들이 문제집을 달고 뭐 좀 학원을 보내볼까? 이제부터 좀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볼까 하는 게 보통 4학년 단계, 3학년 단계거든요. 그때 이제 문제집을 가지고 데리고 할 때는요, 풀이집을 보지 말게 해야 돼요. 풀이집을 보지 말게 해야 되고, 어머님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시는 게 아이가 빨리 자라게 하기. 그러니까 아이가 급한 게 아니고 엄마가 급하니까 아이가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맞았나 틀렸나 한 문제 갈 때마다 이상하게 그리고 이제 한 문제 풀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보면은요, 저도 선생님 그냥 빨리 풀이했어요 이런 애들이 있고요. 어떤 애들 선생님 잠시만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애가 있어요. 걔는 어렸을 때부터 고민의 시간과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게 몸소 이렇게 익혔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하는 속도도 훨씬 빨라요. 그래서 애들이 문제집을 한 장, 두 장을 충분히 다 풀고 혹시라도 자기가 모르는 거 앞에 다시 한번 봐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는 고민의 시간은 초등학교 처음에 공부할 때는 반드시 필요해요. 어머니들은 차라리 그때 뭘 푸나 이렇게 감시하지 마시고 어머니 스마트폰 보시면 안 돼요. 그때 어머님도 책을 우아하게 이렇게 잘하게 차단하고 이제 책을 한번 이렇게 보시거나 차라리 뭔가를 다른 거에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차라리 설거지를 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얘는 이거 풀게 하고 얘 이거 집중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도 엄마가 없어도 집중해서 풀 수 있게끔
계속 엄마가 앉아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풀이집은 한번 다 채점하고 채점을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단계에서 채점을 해주고 틀렸을 때는 지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서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나서 더 무담일 때 괜찮아요. 괜찮아. 이거 풀이집 하고서 틀린 거 다시 한번 이거 알면 되는 거지. 그때 다 맞고 못 맞고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제 막 시작했는데. 네. 그때는 틀려도 내가 알아가야 된다라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번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점차 풀이집을 봐야 되는 게 맞아요. 특히 고등과정은요, 어머니 그 자리 스토리로 봐요. 거의 무기죠. 거의 내려치면 즉사. 진짜 무겁잖아요. 저는 이게 고등책을 사면 요새 이렇게 문제집이 무거워. 이게 크잖아요. 애들 자리 스토리는. 거기다 보는데 뒤에 보면 해설지랑 그 문제집이 오면 해설지가 더 두꺼워요. 그래서 문제집이 비싼 이유는 이 해설지 때문에 비싼 겁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 해설지는요, 잘 보면 어머니들 펼쳐보시면 이렇게 솔루션 1, 솔루션 2, 그러니까 다른 해, 다른 풀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애들한테도 지금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시험을 보기엔 연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은 것도 풀이집을 조금 봐서 짧게 정말 이 기깔나는 이거 풀이과정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한 시간이 부족하니까 시간을 축소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노후화된 방법이 아니고 제가 아이들한테도 항상 얘들아 니네들 칼만 싸우는 것보다 총, 미사일 이런 거 다 있어야지. 그죠? 게임을 이기려고 그러면 아이템 장착이 많이 해야 돼. 그러려고 그러면 한 가지 풀이 방법이 아니고 이거 내가 푼 방법 말고도 정말 좋은 방법 그리고 내가 그 과정만 배웠을 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과정을 어느 단계 이상 풀면은요 역으로서 좀 빨리 풀게 되는 그 앱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시를 하고 나면 고등 상하가 좀 빨리 푸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리고 실력 정석이 왜 어려우냐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실력 정석으로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게 그 앞단원에 있는 염수 문제가 뒷단원에 관련된 것들을 끌어와야지 해설이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력 정석이 기본서는 그래서 아니에요. 그 단원만 알가지고 해설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고등 과정은 반복해서 봐야 되는 게 내가 처음에 그 과정만 습득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풀이 과정과 그 다음에 단계를 넘어서 다른 단계를 거쳐서 나올 수 있는 풀이 과정은 더 좋고 그 다음에 더 짧은 답안의 해설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설도 봐야 되는 거는 고등 과정이에요. 특히 중등 과정은 짧으니까. 근데 고등 과정은 여러 풀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맞은 것도 다시 한번 보고 내가 이런 내가 풀긴 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 내가 너무 길게 풀었어. 이런 것들은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다음번에 더 짧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AP가 근데 맨날 AP가 맨날 저한테 AP가 뭐예요? 맨날 모르는데 AP는 어드밴스드 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원래는 대학 성의 수재를 AP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AP를 만든 취지 자체는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지금 고교학점제도 있겠지만 실제 자사고나 다른 특목고를 갔을 때 고등과정의 선이수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치를 만들자.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과정을 이완할 거면 탄탄하게 완비를 해서 들어가자. 그거의 취지고요. 이 아이들이 보통 초중학생들이잖아요. 고등과정을 하는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 그래서 고등과정의 입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중학생이 고등과정 선이수 과정이기 때문에 통틀어서 그냥 저는 AP라고 명칭을 붙여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런칭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EM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프리 AP 과정으로 해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부터 기본 응용 심화 과정은 AP 관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현재 지금 AP 과정과 올해 기수에서는 AP 탑반 과정과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과정에서는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냐? 프리 AP 같은 경우는 지금 EM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행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1과정, 2과정, 3과정 이렇게 거치게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EM 기본 임용 심화 이렇게 단계가 되겠죠. 근데 뒤에 후과정이 있어요 라고 했는데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3과정을 거쳐도 고등수학 상하가 조금 더 필요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각 과정의 단계를 할 때 방학 같은데 지금은 어떤 과정이면 이 특강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이게 들어야 되는 폭이 지금 여기관에서만 이루어지면 좀 좁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고등 전문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사과정 같은 경우는 뭐 3단강을 거쳐서 4과정을 거쳐야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중간에 방학 등강 있을 때 예를 들면 나는 고등하는 괜찮은데 오히려 고등상이 더 어려워 라는 애들도 있고 고등상은 되게 잘하는데 고등하가 더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조금 자기가 조금 부족한 거에 좀 그 과정을 조금 심화 단계를 방학 특강 때 조금 완비를 조금 해서 듣게끔 하자라고 해서 이제 사과정을 조금 만들어낸 거고 아니더라도 상과정에서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고등수학 상하를 조금 더 밟고 이제 수험 과정은 다시 이제 가는 걸로 하고 AP 과정 지금 있는 그 AP 과정은 그대로 고수를 하고요. 저는 어제도 이 커리를 만들 때 선행은 선행대로 계속 나가지만 중간중간에 계속 고등수학 상하는 반복을 해서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수출을 나가고 뭐를 나가게 되면 고등수학 상하 내용이 조금 더 빠르게 풀리게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가끔 함수 문제를 풀거나 뭐 삼각 함수나 뭐 이런 거를 풀 때 애들이 선생님 그거 미분으로 하면 그 곡선이 빨리 나오니까요. 그 X축과 만나는 점을 빨리 구할 수 있다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네, 실제. 그래서 각 단계의 아이들이 선행은 선행대로 고등선행을 나가는 중간중간에 계속 고등수학 상하는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P 탑반이요. 지금 현재 AP 탑반 애들이 중학교 2학년,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중에 이제 경시 2차 수성까지 한 친구들도 있고 경시를 좀 했던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워낙에 이제 빠른 친구들. 그래서 요 친구들 저는요 어차피 이 과정을 만들기 전에 이제 이 과정까지만 만들고 지금 이제 올해의 지금 겨울방학 때부터 이 과정이 지금 더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지금 빠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벌써 여기 과정이 끝나서 그 다음 과정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 또 있는데 고등과정 미적분까지 끝나는데 이제 뭐를 하겠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까지 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사설 모의고사까지 풀렸는데 일정 점수까지 잘 나와 하면 얘들의 목표는 수능의 만점을 이상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기하도 놓고 화통도 넣은 이유가 이 반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일까요? 수능점수까지 조금 목표를 잡고 공부하자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공계로 가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쪽까지 혹시 만약에 얘네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뭐 언어나 뭐 다른 영역을 어느 정도 할지는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학교 폭을 어찌됐든 간 얘네들한테 조금 더 레벨을 올려주자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 여기반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닌데 이 과정을 끝나고 나서 저는요 만약에 AP 과정을 한 번 더 만약 생각보다 중학교 2학년에서 누적분이 좀 끝나서 애가 좀 빨라서 그래서 지금 3학년 때 뭐를 해야 되냐면 AP 과정의 중간중간 과정을 다시 밟아도 돼요. 어머니들 정석을 저희가 한 번만 보고 두 번만 보고 끝냈나요? 한 번 볼 때 다르고 두 번 볼 때 다르고 세 번 볼 때 달라요. 그 문제 같은 문제집을 또 한 번 볼 때랑 다음번에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볼 때랑 속도도 다르고 풀이 방법도 다르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뒤에 저희가 쓰는 교재도 보여드릴 텐데요. 저는 요 단계까지만 하더라도 학교 내신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근데 학교 딱 중학교 들어가고 나면 고등학교 올라가고 나면 그때부터 수학 공부 안 할 건가요? 할 거잖아요 어차피. 그 다음에 또 때에 따라서도 수능 공부랑 병행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근데 수능 공부까지 병행하는데 이 단계까지 한다라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거든요. 그렇게 커리를 조금 잡았고요. 그래서 무조건 AP 탑반에 가야 되는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고요. 차라리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고등수학 상하랑 차라리 수원 수투까지만 정말 완벽하게 잘 해놓아도요. 그 다음부터는 날개를 달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프리 AP 과정은 지금 이게 만약에 이 친구가 3월 때부터 고상 심화 기본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2년 커리를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정도면 거의 좀 미적분 개념까지는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아이가 스테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쭉 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중간에 한 번 더 해도요, 어머니 그 뒤에 지금 여기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야.
그래도 벌써 1년이 더 남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지금 다른 애들은 초등학교 6학년 애들도 있는데 그래도 너무 빠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초등학교 만약에 6학년 이제 막 올라가는데 저기 단계를 해요. 그럼 차라리 고등수학 상학 끝나고 나서 저는 EMS 과정을 한번 밟고 그리고 나서 다시 진로가 좀 정해지면 AP로 틀더라고 하더라도 너무 선행에 미치듯이 하는 것보다 좀 사고력 있게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에 다양성을 조금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간 이런 정도의 커리를 이제 프리 AP 1과정에서 시작을 하면 이 정도의 2년간의 연관 일정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AP 2003년 이제 03반 AP가는 이렇게 연도랑 이제 월에 시작하는 그게 이제 붙습니다. 반별로.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1년이 지났을 때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아까랑 비슷하게 되겠죠. 방학 때 아마 물리게 되면 방학 특강이랑 물리게 되면 유적분 개념이 끝나지게 됐거든요. 이렇게 지금 AP 이번에 이제 EM 심화반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AP 03반이 되겠죠. 그 반 친구들이 되면 이렇게 커리가 됩니다. 현재 지금 AP 탑반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이제 지금 했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금 이번 방학에 그 미적분 실력 정석이랑 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수어는 그 TOT로 나가고 고상은 오제비로 나가고 애들이 너무 틀리는 게 없어서요. 선생님들이 화가 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경시를 했던 애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저는 한 친구는 고등 KMO를 하라라고 했는데 굳이 좀 미적분을 공부해보고 싶다고 이제 물리를 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미적분 개념이 좀 필요하니까 근데 그래서 조금 빨라서 뭐 경시를 했던 친구들이 이거를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일 때 빠르기는 해요. 그러니까 원래 왜냐하면 그 경시 자체가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증명 활동을 하고 자꾸 사고 자체가 논리적으로 흐름을 끌어갈 수밖에는 없거든요. 근데 고등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미적분을 처음 배우거나 수초를 처음 배울 때 그런 이제 개념들이나 이해, 그러니까 미적에 관련된 거, 분할해서 뭐 속도를 봐야 되거나 또는 이렇게 이제 평균 변화를 되는 순간 변화를 의미적으로 마음에 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 개념. 거기에다가 또 이론까지 합쳐지죠. 뭐 중간값 정리, 모래 정리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증명을 너무 서스럼 없이 쭉쭉쭉 했던 애들이니까 이런 개념을 받아들이지 그냥 쑥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이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경시 좀 오래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AP 탑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끝나서 기하까지 조금 끝내게 3학년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경시하는 애들이 빨라도요. 그 반에서 제일 시험을 잘 보고 모의고사 저희가 AP 뭐라고 해서 시험을 잘 보거든요. 그래서 이급반 학교 내신 시험으로도 보고 그다음에 뭐 대성 모의고사 이런 것도 보고 해요. 3학년 아이들도 잘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뇌가 성장을 하고 그 묵직함 굵직하면서 쭉 이렇게 나가고 이게 좀 넓게 보는 시야는 이게 학년을 좀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경험치랑. 그래서 AP관의 이제 교재들 같은 경우 이건 AP 프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교재는 그 기본 나갈 때는 기본 정석으로 나가고요. 이제 부교재는 이제 자체 코어 교재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EM관에서 썼던 교재랑은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수원도 나가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다음 응용서는 정성 연습 문제에 이제 센수학 B랑 자체 교재 유인물이 또 들어갈 거고요. 이제 심화서를 나갈 때는 실력 정생 뭐가 자체 부재비가 있고 저희가 심화가 여러 번이 또 반복이 되잖아요. 계속하면서 그때 뭐 자이스토리라든가 마프릴프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이도 이제 관련된 문제들이 하고 보통 이제 탑반 같은 경우는 좀 최고난도에 관련된 부분들의 문제집을 좀 하죠. 근데 실제 학교 내신 이 근방의 학교 내신이요. 이 근방의 학교 내신 정도면요. 그 센 B는 아니고 센 C까지 있는 그냥 센 그 정도까지만 해도 학교 내신은 나와요. 센 C가 중등 과정의 센과 달라요. 고등 과정의 센은 어려워요. 센 C 애들이 거의 되면 다 질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 과정의 1품도 그 뒷부분 마찬가지고 자이스토리도 뒤에 마플도 뒤에 부분에 보면 아이들이 그 레벨이 좀 유형으로 좀 나오다가 뒤에 이제 난이도 높은데 멍 껴서 좀 난이도가 많이 높아요. 고등 과정에 관련된 문제들은.
그래서 중등 과정에 대한 쌤하고 뭐 이렇게 풀려듯이 고등 과정도 쭉쭉 애들이 풀려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틀려요, 애들. 그래서 좀 애들이 기본 개념이 조금 이해가 어느 정도 좀 잘 되고 할 때 이게 염승량, 속도치기로 할 때는 쌤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쭉쭉쭉쭉 문제를 짝짝짝짝 해서 연산을 조금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지금 최고 난도까지. 그래서 보통 저희가 뭐 최고 난도까지 아이들이 한 친구들 가지고는 어느 특목고를 가더라도 내신에서도 밀리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특목고 내신이 과학고랑 영재고는 조금 달라요. 과학고 영재고는 서술형이든가 이제 간혹 영재고에서는 경실급에 관련된 문제를 건들고 이제 과고 같은 경우서도 예전에 학력평가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예전에 대입고사도 봤잖아요. 그때 문제들도 끌어다가 문제를 내는 경우들도 있어서 과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일부 지역학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는데 그냥 우리 하나고 상상고 이런 거 기준으로 봤을 때 문제를 딱 보면은요 다 반복 문제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다 이런 문제집에서 보면 다 어떤 유형을 본 문제들이에요. 근데 애들이 그 문제를 못 풀어서 들리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에 있는 1번 때랑 일반 고등학교 내신 문제 1번 때 5번 때 문제가 그 특목고시는 없어요. 그냥 바로 중간 난이도의 문제가 1번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서술형의 문제가 많이 포진돼요. 그러니까 상상고는 아예 고르는 문제가 없어요. 단답형하고 서술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시간이 부족하고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자사고까지 준비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애들이 정확하게 서술형 하는 거 과정까지 해서 마침표를 찍는 연습을 이제 선행 나갈 때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는 어떻게 대비시켜 뭐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뭐 상상고 대비, 뭐 내신 대비 해주는 뭐 대치나 뭐 미리 이렇게 애들 가잖아요. 합격하고 나면 그 문제집 다 여기서 짜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제 벗어나는 애들이 이제 고등과정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하면 이렇게 중학교 때 조금 저는 애들한테 선생님이 니네들한테 좀 바라는 건 중학교 때 이렇게 좀 빡세게 공부를 하고 수학을 만큼을 했다면 열심히 했다 그러면 수학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주 이틀이나 하루로 줄여. 그리고 그때는 유지야. 유지고 그 다음부터 니네들은 국어랑 영어에 전념을 해야 해. 생각보다 이제 굵직굵직한 학교 대지는 영어가 어렵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선덕은 국어랑 영어, 남자애들도 영어 되게 어렵다고 그러고 이렇게. 각 내신에서도 문제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니까. 왜냐면 고등학교는 저희 아이 보니까 그 시험 범위 자체가 국어랑 영어가 너무 많아요. 수학에 비해서 부교재가 나가잖아요. 부교재가 한 권씩 다 잘라붙어져 있어서 부교재가 있어요. 문제집 한 권씩은 다 잘라붙어 있어요. 저 고등학교 나갈 때 저도 그 학교 교과서를 안 읽고 정석으로 나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얘네들은 주교재가 따로 있고 또 부교재를 또 다른 선생님이 또 부교재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그러면 배이상으로 훨씬 더 늘고 원래 단원도 많은데 거기다 이제 부교재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국어랑 영어 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내신한테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 시간을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결국엔 수학에서 몰입을 해야 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만약에 이 과정에서 얘가 수원이 부족해, 수투가 부족하면 차라리 다시 반복하는 게 더 맞아요. 그래도 늦진 않아요. 오답을 해야 되는 건 다 똑같고 저희는 AP모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크게 테스트가 주간평가가 있고 분기평가가 있고 AP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평가는 이제 주마다 해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보는 걸 주간평가고 분기는 분기가 끝나고 나서 분기평가가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작년부터 해서 AP모라고 시험을 보는데 AP모라는 거는 분기당 두 번의 고등학교 내신 시험 문제. 실제 고등학교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그 다음에 두 번은 학력평가 또는 애들 문제 모의고사 보죠. 6월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다 보고 싶어 라고 하면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를 합니다.
그래야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거랑 근데 요새는 저번에 보니까 애들이 학력 평가를 보니까 애들이 미리 공부를 해요.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를 바꿨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면도가 워낙에 많아. 그래서 뭐 대선 걸 보든가 뭐 유예 걸 보든가 해서 사설 모의고사를 애들 볼 겁니다. 왜냐면 그것도 등급이 어차피 다 나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봐서 애들한테 이제 성적표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들 말한 것처럼 이제 아이들이 이제 독서실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가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애들이 시험을 이제 주간평가 보면 주간평가에 관련된 것도 한 달치가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라든가 보면 이게 지금 이제 내신하고 모의고사 이렇게 보면 뭐 이거는 준킬러 문항, 뭐 이건 뭐 준중킬러 문항, 여기는 이제 킬러 문항들, 그리고 이제 점수가 몇 등급이면 몇 점이면 몇 등급이 나오는지, 그리고 AP반은 AP 다 또 동일한 시험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각 반의 평균. 당연히 이게 연도수가 좀 오래 한 애들이 당연히 평균이 높아요, 언니. 막 이제 시작했는데,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쭉 계속 이제 어느 단계에서 올라가는 거를 조금 이제 보려고 하는 거고, 애들한테 그런 시험에 대해서도, 왜냐면 이게 저도 학생을 반반 믿지만 저는 또 반만 믿어야 되는 게 선생님이거든요. 저도 선생님이지만 제가 이제 애들을 이렇게 맡기는 선생님도, 그러면 만약에 주간평가는 쉽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평균이 높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평균이 높으니까 괜찮네, 저번에 잘하나 보다 하면 나중에 점수 받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거는 모의고사는 학교 내신이에요. 그걸로 보면 이 반이 이렇게 가는데 이게 잘 하고 있네. 이건 저도 되고 학부모님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한테도 뭐 중등가정하고 고등가정을 갈 때 다른 학원도 시험을 봐야 되는 게 맞는 게 그렇잖아요. 이 과정을 끝냈는데 얘가 이 과정에 여기서 시험을 되게 잘 본다면서. 근데 잘 봐가면 되게 못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는 객관적인 잣대가 그 학원에서는 없거나, 아이들에게 어찌됐든 계속 다니기 위해서 유지로 계속 점수를 높게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를 미안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어찌됐든 이렇게 외부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봅니다, 애들한테. 근데 이게 프리 A반 애들은 이거를 다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과정을 하고 있는 단계여서. 그래서 지금 1과정, 2과정, 지금 한 2과정이 한 번. 왜냐면 2과정에는 그래도 고등수학 합의 개념을 한 번 봤으니까. 그래서 2과정은 그 한 번, 내신 한 번, 그 다음에 3과정에서는 좀 같이 좀 더 볼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점차 늘리는 거 1과정 아이들은 못 봐요. 왜냐면 고등수학 상하도 다 안 끝났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보통 고등학교 1학년 전번위로 해서 계속 돌려주고 있거든요, 내신 같은 경우는. 그리고 간혹 아이들이 교재가 저희는 조금 빨리 끝나는 상위대 뭐 수투를 하거나 미적분을 끝나고 좀 빨리 끝나면 아이들 주간평가를 보는 대신 그냥 수원 파트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니까 고3 3월 모의고사를 보면 쭉 전과정 고등 2학년 과정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모의고사들을 보게 해서 이제 부모님께 알려드리고 하거든요. 그렇게 그 과정이 하면. 네, 그렇게 해서 좀 모의고사를 조금 이용합니다. 그러면 어머님들도 얘가 실제 여기를 다니는데 지금 사설 모의고사를 이 정도 봤을 때 이 정도 공부를 하고 있으니, 그러면 내가 고등학교 올라가는 시점에 중3에서는 다른 과목에 대한 계획을 조금 세우는데 좀 객관적이겠죠. 네. 간혹 저는 일부러 애들한테 그냥 이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은 그냥 학년을 한번 시험 보고 일부러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하잖아? 여기 금방이 그냥 큰 학원이니까. 가끔 예전에는 대치군 어디에 가가지고 좀 시험 한번 가보고 와. 처음 제가 AP를 만들었을 때 그 여학생들은 방학 때 한번 대치 한번 갔다 오셨나요? 그 수모땡 이런 학원이 있어요. 이렇게 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그 상위 레벨이 안 나오면 제가 자존심이 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위 레벨이 나오는지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첫 기에 했던 그 여학생은 이거 그때 걔가 경시를 했기 때문에 좀 빠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방학 때만 이렇게 여기서 그냥 학교 내신할 때는 그냥
일주일을 공부하면 된대요. 네, 수학은. 다른 과목 공부하고 일주일 말고 문제 한 번 끝내면 된대요. 학교 내신. 그리고 나머지는 혹시 수능 필러 문제는 중필러 문항 때문에 방학 동안만 대치로 가서 그 이제 중필러 문항이나 그런 거 치는 거 고득점 맞기 위해서 그렇게만 치고 다닌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가 목표로 하는 게 근데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지는 못해요. 근데 그 퍼센테이지를 높이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AP 모두 보고 객관적인 자료를 자꾸 어머님들한테 제시하려주고 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그런 학생들을 조금 많이 만들어내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AP 과정 1년 거치면 공부하는 자세라든가 이만큼 공부하는 가닥을 잡게 됐다라는 거를 좀 아이들한테 느껴지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AP 과정 하면서 아이들한테도 독서실을 하게끔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아까 전에 말한 것도 공부도 어차피 엉덩이 싸움이거든요. 그럼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모든 과목이 중학교에 비해서 배 이상으로 단원이 많아져요. 시험을 한 번에 쳐야 되는 양이. 한 번에 내신을 쳐야 되는 양이 많게는 4배, 적게는 2배예요. 모든 과목당 다. 정말 정석을 보면 알잖아요. 공석 하나에 10개 단원이잖아요. 한 학기에 고등학생 하도. 근데 그거를 단어를 짜시면 5개 단어를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통칭 쉽게 생각을 하면. 근데 중학교에서는 그냥 보통 중간고사 한 번 보면 2단원 봐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수학만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과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모든 단원이 다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결과적으로는 무슨 싸움이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시간 싸움이 돼요. 그러면 누군가가 엉덩이가 한 번에 나 이제 공부할 애들이 마음이 잡혔어. 왜냐면 누구나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는 나는 새 사람이 될 거야. 난 대학교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싶어. 그건 누구나 정말 고등학교 올라가면 왠지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했던 가닥이 있어야 하죠. 했던 가닥이. 1시간을 못 앉아 있었는데 그걸 공부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애들한테 엉덩이 바늘라도 조금 길게 잡아줘야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바늘 그때는 이제 뭐도 생겨요. 해야 되는 의욕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집중력이 없던 집중력도 생겨요. 그래서 엉덩이 힘을 길러주기 위한 부분들도 있어요. 힘들어요. 잔인해요. 그것도 알아요. 근데 어찌됐던가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니네들이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만큼의 노력은 해야 된다라고 아이들한테 일상을 얘기해요. 그럼 고등학교 올라가면 너무 공부하지 않아. 너무 공부해. 공부하는 사람이 그래 다 공부하진 않고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져. 그때는 이제 맘 잡고 공부하는 애들이 많아져.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 걸음 두 걸음 앞서가면 네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조금 더 나아. 선생님 그거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잔소리겠죠. 그래서 저는 계속 외칩니다. 자,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선행을 조금 빨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계속 빨리 하고 나니까 내신 대비도 저희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중간에 애들 수행평가도 보기도 하고 아이들이 지금 현행에 하는 거의 단계를 좀 놓치지 말라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은 주말에 모든 아이들이 CMS 중계에 다니고 있는 모든 아이들이 이제 금요일날 저희가 링크를 하면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그 재진도에 관련된 시험 응시를 하고요. 그날 이후에 이제 가입된 카페가 있어요. 저희 애들 보면 그 카페에 해설지하고 이제 어려운 문항들은 아마 AP 단계 정도 되면 해설지 한번 쭉 보고 이렇게 될 거고 웬만하면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점검 차원이고 이제 중간중간에 학교들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수행평가다 뭐다 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연습 삼아 AP 정도면 좀 다시 보라고. 그래야 근데 간혹 정말 선행을 이만큼 했는데 내신 대비 때 너무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왜냐면 또 더더군다나 특히 뭐 할 때냐면요. 1학기는 그나마 나요. 2학기 기하할 때는 완전 기가 막혀요. 왜냐면 이게 고등과정이 대다수가 그 기하도 해석 기하예요. 그러니까 대수적인 측면으로 해서 강하지 유클리드 기하를 하는 거는 중등과정이 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이 그래요. 그 미국이라든가 유럽은 그 고등학교나 대학교 과정에서는 유클리드 기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 과정을 안 해요. 중학교 단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그냥 계속 고등과정을 하다 보면 계속 대수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등, 특히 2학기 과정을 할 때는 기하를 조금 더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또 있어요. 또 아이들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어찌됐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의 온라인 내신 평가를 보고 이제 그거에 관련된 거 성적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처리는 다 하고 벌써 일정표는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부터 해서 애들이 보통 5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아마 중간고사 볼 거예요. 다른 애들이 4월 말인데 아직 일정표 안 나오잖아요. 3월 초가 돼야지 일정표가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 안 찍으셔도 되는데 제가 이거 다 화요일날 싹 다 올렸어요. 싹 다 그 프로그램이랑 주말 온라인 내신 평가 그 스케줄이랑 어머니들 그 카톡 그 채널하고 블로그에 보면 좀 편하게 제가 상담실에 다 올려드리라고 할게요. 그리고 애들 어차피 그다 재원생 애들은 안내문으로 또 이게 음지로도 다 받아갈 겁니다. 내신은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아이들이고 지금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부 지금 2025학년에 개정이 됩니다. 2025학년부터는 모든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도 이제 어느 학기에는 시험을 봐요. 예전처럼. 그리고 한 학기의 그 자유학기제가 어디로 가냐면 3학년 2학기로 가요. 왜냐하면 그게 2025학년 때부터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다시 그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고교 학점이라는 결국엔 자기가 전공을 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들어야 되는 학점을 어떤 하는 이수에 대한지는 아이들한테 솔직히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게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알려준다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잘 알려줄까는 난 조금 모르기는 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2학기를 자유학기제로 한다라고 하니까 미자 한번 보고 이제 또 2024학년도에는 그 수능 개편안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개편이 2027년도가 될지 8년도가 될지 그 개편되는 시행 시점이 지금 바칼로니아로 해서 지금 저희가 그 모델을 지금 가져와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실제 문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시범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고등학교 평가 체제가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능의 논술을 일부분을 포함을 하려고 그러면 그 논술량에 관련된 문제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수능 때 한다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일부의 평가 제도가 조금 바뀌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전체 막 서술형으로 보게끔 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 거의 지방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시범학교를 보니까 충남 어디 수도권은 왜 안 하는 아마 반발이 큰 거예요. 뭐 어딘지 시범학교이면 강남 같은 시범학교는 아시죠? 플래카드 싹 걸리는 거 그러니까 지방에서 대부분 해요. 지방에서 지금 시범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거가 이제 운영되는 거고 2024년도에 또 나는 것을 보고 조금 해야 되는데 혹시 지금 동생이라든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학부모님들은 지금부터 아이들이 서술형을 꼼꼼하게 눌러서 쓰는 걸 하셔야 합니다. 애들은 거의 적용이 된다라고 보셔야죠. 네. 뭐 내신해서 이게 여기는 APA반 애들은 공부 잘해요. 분별반에 애들도 많고 잘하는 경우도 다 아시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올라온 애들도 있죠. 이 작년에 했던 것들 하고 3월에 이제 프로모션들이 좀 있어요. 어머님들 10분 소개하면 그건 비전은 한 번 하면 10%, 두 번 하면 20% 혹시 진짜? 몇 가지는 안 해. 지금 이거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뭐 중국 지금 뭐 청담이라든가 여기에 다니고 있으면 3월에는 이제 20% 할인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소개 받으면 재원생도 10% 들어온 애도 이게 10% 받아요. 한 달만. 그러니까 지금 아마 최대로 지금 저도 간도 옮기기도 하고 이제 AP도 정비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서 프로모션 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들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무슨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오신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고요. 유익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혹시 지금 초등학교 좀 고학년이나 저학년 학부모님 혼자 계시면 제가 다다음 주 수요일 15일날 경시랑 또 연계해서 경시랑 영재고 프로그램까지 해서 좀 이렇게 로드를 잡는 거, 어머님들 어느 시점에 어느 단계에서 어떤 공부들을 해야 되는 로드를 쭉 잡는 것들에
그래서 이거는 화요일 날 오늘 했던 거에 대한 이제 안내문들, 각 과정에 대해서 뭐 어느 교재로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시간은 어떻게 되고 궁금하시잖아요. 그건 화요일 날 블로그랑 그다음에 카톡 그 채널에 그다음에 이제 재원생들 안내문으로서 이렇게 달리는 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